안녕하십니까, 로직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순열 두 번째 시간, 중복순열과 이제 중복순열의 유형, 그 다음에 순열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함수의 개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f라는 함수가요 정의역을 x, 공역을 y라고 했을 때 정의역의 개수 알게, 정의역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공역의 개수예요. 공역의 개수요. 그럴 때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정역, 여기가 공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x1, 그죠? 그 다음에 x2 해서 자 x r개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y1, y2 점에서yn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함수인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x1은 1부터 n까지의 모두 관여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n개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x2도 마찬가지로 y1부터 yn까지 다 갈 수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돼? 여기도 n개, 여기도 n개, 여기도 n개. 그러니까 n이 몇 번 곱해져서 r번 곱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공식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함수의 개수예요. 함수. 그래서 함수는 뭐하다고? 여기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아까 n의 r승이 됐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n의 r승 이렇게 하고요. 얘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되죠. n 파이 r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너무 기계적인 얘기 같고요. 자, 얘를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n이 공역의 개수예요. 이쪽이 정역의 개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외웁니다. 공파이정 이렇게. 그래서 여기 공정을 외워두세요. 그래서 함수는 공정하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공파이정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입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 개수보다는 이 개수가 커야 돼요.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 제일 먼저 x1이 갈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전부 다 갈 수 있으니까 n가지가 있겠죠. 얘는 n가지. 그 다음에 x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x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n-1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쭉 곱해버리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n-1 총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 n개, 여기죠. 여기는 이제 r개죠. r개. 그래서 얼마? n-r-1개. 그래서 0부터 뺐거든. n-0, n-1. 그래서 이 개수가 얼마? r개가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는 많이 보던 거죠. 전 시간에 봤던 직순열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n 얼마? p, r이 되고요. 얘도 기계적인 계산보다는 어떻게? 마찬가지로 공정하다고 했으니까 공정, 공역의 개수, 정의역의 개수. 얘에서 마찬가지로 공피정으로 외워둡니다. 그래서 공정하다 이렇게. 알겠죠? 다음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개수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증가 또는 감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역의 원소들, y에 있는 공역의 원소들이 모두 다 크기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숫자로 나옵니다. 숫자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중에 여기 있는 공역 중에 r개를 선택해서 하기만 하면 크기는 알아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얘는 NCR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고? 공시 정의된다. 그래서 공정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서 이제 전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조 증가의 함수예요. 단조 증가 함수의 개수. 자, 여기는 뭐냐면 x1이 x2보다 작으면 이제 크면 어떻게 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얼마나 된다고? 이제 f x1이 어떻게 돼요? 같을 수도 있어요. 함수값이 이렇게. 자, 이 개수가 몇 개냐? 이게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공정인데 얘도 마찬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중복 조합에서 배우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 공정한데 어떻게 돼? 얘도 H 정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확률과 통계 그 이제 과목에서 다음에 이제 중복 조합에서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복 조합.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역 이꼴 치역의 개수는요, 위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치역 부분, 이제 공역을 요 정역의 개수만큼, 즉 정의 개수만큼의 조편성을 해주면 됩니다. 얘는 조편성. 즉 다시 얘기해서요. 여기 있는 n개를 r개의 그죠? 여기 있는 정의역 조의 개수만큼 나눠서 일렬로 배열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가 있는데요. 자, x의 개수가 3개고요. 그 다음에 y의 개수가 4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함수의 개수예요. 함수의 개수. 함수는 어떻다고 했어요? 공파이 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공파이 정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3의 4승이냐 4의 3승이냐 이게 헷갈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함수는 어떻다고? 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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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다. 이렇게 앞이 공, 뒤쪽이 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얘는 공정하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4 얼마? 파이 3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돼? 4의 3승 개수만큼 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1대1 함수의 개수예요. 1대1 함수의 개수. 마찬가지 어떻게 된다고? 함수는 공피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돼? 4 피 3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4 팩토리얼 만큼 됩니다. 그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개수예요. 증가함수.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지면 커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알아서 크기는 결정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얼마나 된다고? 함수는 어떻다고요? 공시 정이 되고 있어요. 그죠? 증가 또는 감소함수. 그러니까 얼마나 돼? 4시 3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단조 증가 함수의 개수인데 이건 그냥 공식만 쓸게요. 얼마 된다? 4h 3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공역하고 치역의 개수가 같답니다. 그죠? 위로의 함수.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합니다.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1조, 2조, 3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얘를 3개조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죠? 어떻게? 3개. 한 명, 한 명. 1조, 2조, 3조. 그러니까 이 조편성은 나중에 3팩토리얼 만큼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나눕니까? 2명, 1명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3명, 1명, 1명으로 나누는 경우는요. 먼저 5명 중에 3명을 선택을 합니다. 5C 3. 그 다음에 3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2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합니다. 2C 1 곱하기 나머지 1C 1. 그런데 얘하고 얘가 인원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 2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줍니다. 한 번만 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여기에 1조, 2조, 3조를 결정하는 방법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니은번은 자, 니은번은 이제 뭐가 된다고? 2명, 1명으로 조편성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5명 중에 2명을 선택하고요. 그러면 뭐야? 3명이 남지요. 3명 중에 2명을 선택하고 1명 중에 1명을 선택하고 2명이 조가 인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세주고 그 다음 어떻게 돼? 1조, 2조, 3조 이제 조를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3팩토리얼을 곱해서 자, 기역과 니은을 서로 더해주면 뭐가 된다고? 공역 이꼴 치역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요. 다음 이제 중복순열의 유형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체통 편지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숙객, 그 다음에 호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4개의 편지를 3개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수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편지의 수를, 그러니까 편지를 우체통에 넣겠냐, 우체통을 편지하고 매칭시키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편지, A 편지, B, C, D 편지를 A 우체통, B 우체통, C 우체통에 넣겠냐, 아니면 A 우체통, B 우체통, C 우체통을 여기에 넣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의 개수로 따져서 봐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체통하고 편지를 매칭을 시키게 되면, 만약 함수의 개수로 매칭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즉, 편지를 찢어서 A 우체통, B 우체통에 넣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립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고? 얘 같은 경우는 4의 3승이지만 얘는 3의 4승이 돼버려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A 편지를 우체통 A, 라지 A, 라지 B, 라지 C에 보내는 경우의 수, 즉 다시해서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가 되는지 4개의 편지를 3개의 우체통에 넣는 경우의 수니까 뭐가 돼요? 그죠? 공파이 정이 되죠. 그죠? 공역의 정역승 해서 얼마 돼? 3의 4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투숙객, 호텔 모델도 여행자가 호텔을 선택하게끔 돼야 돼요. 그죠? 호텔하고 여행자를 매칭시키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3의 5승이 아니라 5의 3승이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5의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여기는 여행자 B, C, 그 다음에 5개 호텔, 뭐 A, B, C, D, E 해서 5의 3승이 되지 3의 5승이 되지는 않는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호 만들기 모델이 있어요. 이제 모스부호 주로 사용하는데 깃발 모형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점과 발을 일렬로 나열해서 300개 이상의, 그죠?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호를 최소 몇 개를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한 자리의 부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개가 필요하죠. 그죠? 한 자리는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파이 1이 되겠죠. 그죠? 2의 1승. 그 다음에 2자리를 사용하려면, 그죠? 여기는 점 또는 바로 사용되고, 2자리를 사용하려면 여기는 점 또는 바 해서 2파이 2만큼의 개수, 자, 2의 제곱개만큼의 신호를 만들 수 있죠. 2자리를 만들 때. 그러니까 자리를 2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자리, 2자리 이렇게 해서 300개 이상의 어떻게 돼? 신호를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n개 자리의, 그죠? n개 자리의 몇 개를 사용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 자릿수가 최소 몇 개가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2의 제곱개가 있고, 만약에 어떻게 돼? 2의 n자리, 여기 있는 요 n자리를 사용했을 때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300개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에 합부하는 공식 2-1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초항에, 자, 2의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 이 어떻게 돼요? 30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얘가 약분이 돼서 15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n이 언제일 때 150을 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n이 얼마일 때인가요? n이 얼마? 자, 8이 되면, 그죠? 7까지 하면 128밖에 안 돼서 1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50보다 클 수 없고요. n이 8일 때, 그죠? 그래서 부는 최소 몇 개를 사용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 8개는 사용해야, 그죠? 3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